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배려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오늘의 한국어 단어는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어할 때 작은 배려 하나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역시 아름다운 배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배려가 큰 행복을 만듭니다. 배려를 실천하고 그 따뜻함을 주변에 나눠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늘 위의 최고급 럭셔리 전용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전용기입니다. 전용기는 개인 전용 제트기를 의미합니다. 나만을 위해 준비된 비행기에서 구름 위를 나는 상상 해보셨나요? 전용기는 전용, 즉 독점적인 사용을 의미하는 단어와 기, 즉 비행기를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러한 전용기는 주로 고위 공무원, 대기업 임원 또는 유명 연예인들이 이용합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나 대기업 CEO의 중요한 회의 출장을 생각해보세요. 품격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제 꿈이요? 친구들과 함께 호화로운 전용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재벌 3세처럼 말이죠. 다음에 날렵한 제트기를 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전용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꾸준히 한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도 전용기를 타고 여행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답답하신가요? 아니면 저만 이런 재밌는 표현 몰랐나요? 오늘의 한국어 단어는 바로 개소리. 개소리는 한국어로 말도 안 되는 소리 또는 헛소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마치 1시간 안에 시험 공부를 다 끝낼 수 있다는 말처럼요. 완전 개소리죠. 황당한 소리에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장난스럽게 쓰지 않으면 무례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친구가 외계인을 만났다고 하면 에이 무슨 개소리야 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댓글에 재밌는 반응들을 공유해주세요. 야 개소리 헛소리 nonsense, absurd talk, funny reaction.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 사정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살고 일하시는 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네, 이름만 들으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믿으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 사정도 연말정산에 대해 알게 된 것을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이 정확히 뭘까요? 한 해가 끝나갈 무렵 내가 낸 세금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 정산하는 거죠. 한국 직장인들의 연례 행사, 일종의 세금 건강검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여러분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를 위한 몇 가지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확인하세요. 둘째, 중요한 세금 관련 서류들을 모두 모아두세요. 셋째,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인지 확인하세요. 식은 죽 먹기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일본 여행 전에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의 한국어 단어는 난카이 대지진입니다. 일본 남해안 앞바다의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하는 큰 지진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지진 활동으로 유명하며 일본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입니다.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며 과거 기록들을 보면 대규모 지진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각 활동은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엄청난 압력을 생성하고 결국 지진으로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지진은 쓰나미를 유발하여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의 영향은 파괴적일 수 있으며 인명 손실, 재산 피해 및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데 지진에 대비해 대규모 재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난카이 대지진에 대비하여 대규모 재난 훈련을 실시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대처 방법을 숙지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 다른 예문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쓰나미 피해가 걱정됩니다. 난카이 대지진으로 인한 잠재적인 쓰나미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난카이 대지진과 그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의 파괴적인 영향을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러한 사건에 대한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일본을 강타하는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왜 중요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더 많은 한국어 학습 팁과 흥미로운 정보를 얻으려면 저희를 팔로우하세요. 이러한 용어와 그 이면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어학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화와 일본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좋은 환율 찾고 있죠.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배워봅시다. 오늘의 한국어 단어는 바로 환율입니다. 외화를 다룰 때 꼭 필요한 단어죠. 환은 exchange, 율은 rate를 의미해요. 참 쉽죠? 예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늘 은행 환율은 달러당 1,460원입니다. 여행 전에 환율 변동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수입품 가격이 올랐습니다. 보세요. 이제 한국어 실력이 조금 더 늘었네요. 꾸준히 연습하면 금방 한국어 마스터가 될 거예요. 더 재미있는 한국어 수업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국어 단어는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네가 알려줘서 해결했어.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 정말 맛있네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어로 오늘 하루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스크롤 멈춰보세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한국어 단어 배우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한국어 단어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기쁨, 즐거움, 더 나아가서는 황홀경까지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뜻한 포옹, 햇살 좋은 날처럼 소소한 행복을 떠올려 보세요. 몇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까요? 저는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껴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은 행복을 어떤 문장에 사용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더 재미있는 한국어 단어들을 배우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단어, 바로 설레다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 확 달라질 겁니다. 설레다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벅찬 기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소개팅 나가기 직전,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 아시죠? 바로 그 느낌입니다. 여행 가방 싸면서 설렘 가득한 그 기분, 이것도 설레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의 설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기대감이 섞인 아주 특별한 감정이죠. 앞으로 가슴이 두근거릴 땐 설레다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저희와 함께 한국어 감정 표현을 계속 배워보세요. 너 한국어 공부, 너 한국어 배우기 너무 설레다.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제가 알았으면 좋았을 것 중 하나는 바로 한국어 단어에 담긴 깊은 뜻과 의미입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할 때 새로운 글자와 발음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요. 오늘의 단어 하나로 감정의 세계가 활짝 열릴 거예요. 함께 시작해볼까요?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은 신나고 보람 있는 일이죠. 특히 그 단어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의 한국어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간단한 단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과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이고 깊은 애정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사람, 반려동물 또는 아끼는 취미 등 사랑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사람, 동물, 취미,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다재다능함은 일상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한국 음식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맛있는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에 완벽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정말 특별해요. 가족에 대한 사랑은 전 세계 공통적인 주제이며 한국어로는 사랑으로 아름답게 표현됩니다. 또 나는 한국 음식을 사랑해요 는 한국 음식에 대한 열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예로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항상 진심을 보여요 는 진실한 애정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항상 진심을 보여요. 이 문구는 한국 문화에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인 사랑의 진정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항상 진심을 보여요 라는 뜻으로 사랑은 말뿐 아니라 행동과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사랑은 한국 문학, 노래, 드라마에서 자주 듣는 단어입니다. 언어 장벽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와닿는 핵심 주제입니다. 책을 읽든 노래를 듣든 드라마를 보든 사랑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K-드라마 팬이라면 이미 사랑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실 겁니다. 깊은 감정과 관계를 전달하기 위해 사랑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무엇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 사람들, 활동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열정과 일상생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상 대화에서 사랑을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작은 단어지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만국 공통어이고 이제 여러분은 한국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한국어 단어로 만나요. 안녕. 사랑을 전하고 계속해서 한국어 공부를 이어가세요.